수도는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시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집약된 곳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보면 그 나라의 역사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백제는요, 총 3곳의 수도를 갖고 있는데요. 한강 유역의 정말 넓은 그 비옥한 토지를 자랑했던, 하지만 고구려의 침입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위례성,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정말 천혜의 요새라 불렸던,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웅진. 그래서 성왕 16년 백제는 마지막 천도를 결정합니다. 영민하고 과당성 있다고 알려진 성왕, 그가 선택한 백제의 3번째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서해를 향해 흐르는 백마강 덕분에 이 해상교육에 유리했으며 이 경제 기반을 마련해줄 넓은 평야까지 있어 새로운 수도를 세우기에 적합했던 곳. 사비는 오늘날 충청남도 부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된 이 백제의 3번째 수도였습니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고구려의 침입으로 인해 이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요, 이 공산성 안쪽에 왕궁을 배치합니다. 산성 안에 왕궁이라 좀 어색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전쟁 때문에 너무 급하게 수도를 결정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수도를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안정을 되찾은 백제는요, 이제 사비로 천도하면서 드디어 이 평지의 왕궁을, 그리고 왕궁의 배후에 피난용 산성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겠죠. 네, 이것은요, 초기 백제의 그 도시 구조를 복원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잠시 끊겼던, 웅진 시대로 인해 잠시 끊겼던 그 백제 전통을 계승하고 이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백제 건물터 중 가장 대규모인 관북리 유적은 대형 건물지와 연못, 도로, 저장고 등의 주요 시설들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왕궁이었다는 가능성을 더욱 높게 합니다. 크고 무거운 건물을 지탱했을 기단과 초석은 위험 있는 왕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데요. 이 관북리 유적의 뒤쪽으로 배치된 것이 부소산성입니다. 평소 왕궁의 후원이자 비상시 피난용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는데 나무와 흙을 켜켜이 다져 강도를 높인 것이 흥미롭네요. 이것은 공주에 있는 공산성에서도 발견되는 형태로 백제의 토성이 사비시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궁과 산성, 그리고 신고에 따른 거주지역, 도로, 배수로와 같은 그런 기반시설까지 정말 이 사비는 계획도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비 수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찰의 위치입니다. 사비시대 백제의 통치 이념은 불교였습니다. 왕의 권력이 현실 세계를 초월한 신성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건데요.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종교 이상의 역할을 한 불교는 수도의 구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도성의 한복판에 정림사가 세워진 것이죠. 정림사는 동굴이나 석굴에 세워진 사찰이 이 지상의 건물 형태로 올라오게 되는 굉장히 이른 형태의 사찰인데요. 과거에는 당당, 본당, 탑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놓여져 있었지만 지금은 터만 남아 있어요. 많이 아쉽죠. 그렇지만 1500년 동안 정말 우뚝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한 개의 탑과 한 개의 강당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었던 정림사지. 전형적인 백제 불교 양식을 보여주는 구조인데요. 유일하게 보존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목탑의 구조와 비슷하지만 돌의 특성을 살려
전체적으로 단아한 멋을 자랑합니다. 특히 완벽한 비레미가 돋보이는데요. 그 옛날 만들어진 석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측량 기술이죠. 부드럽게 들린 처마의 네 귀퉁이 또한 감탄을 자아냅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이런 독창적인 양식은 국내 석탑 역사의 시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여러 백제식 탑들이 탄생합니다. 한 번도 해체 복원하지 않은 이 정림사 5층 석탑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역사의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안에요,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다고요. 그래서 1500년 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정말 자기만 알고 있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바라볼 때마다 신비감은 더해집니다. 자, 이렇게 정림사와 이 석탑이 이 사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외곽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계획도시 사비의 또 다른 유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왕권을 상징하며 랜드마크처럼 위치했던 거대한 고분들. 하지만 불교의 강화로 사찰에 밀린 왕릉은 도심 밖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이 나뉘어지는데요. 이 능산리 고분군은 현재 7기의 무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고분이기에 왕릉으로 짐작되었지만 과거 도굴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잠들어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는데요. 최근 고분군 서쪽에서 절터에서 일부 유물이 발견되며 능산리 고분군이 백제 사비시대 왕실에 묘였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점을 찍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뛰어난 도금 기술과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마스터피스, 걸작. 이곳 국립부여박물관에는 백제 예술품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예술품이라 인정받고 있는 금동대학로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50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정말 명품 중의 명품인데요. 이 금동대학로에는요, 예술적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백제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용 한 마리가 연꽃 봉오리를 물고 있는 모습의 금동대학로. 먼저 연꽃이 새겨진 금동대학로의 몸체는 불교의 장엄한 이상세계인 연화장을 표현하는데요. 신선들이 논의는 낙원에서는 도교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백제인들의 사상과 문화를 집대성한 작품이죠. 이런 상상 속 이미지 외에도 39마리의 현실 동물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반도에선 살지 않았던 코끼리와 악어, 원숭이가 보이네요. 이것은 백제가 저 멀리 인도 차이나 국가에까지 아주 넓은 교육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물을 직접 보고 느끼고 또 그 문물을 수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백제야말로 정말 진정한 글로벌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국내외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 백제가 말이죠, 수도 사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을 찾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이곳에 사비시대 백제의 또 다른 유적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 미륵사지는 정림사지와 더불어 백제의 불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보존된 미륵사지 석탑만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훼손으로 인해 6층까지만 남아있던 이 미륵사지 석탑이 최근 20년 만에 복원되며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 석탑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복원 작업 중 발견된 사리장엄구의 금판에서 기존의 설화를 뒤집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미륵사지를 창건했다 전해지는 무왕의 왕후는 신라의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의 귀족 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보다 찾아야 할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를 구심점으로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백제. 그 백제의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곳 사비. 여러분들 그 사비 백제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나당 연합군에 의해 무기력하게 무릎 꿇었던 그 모습이 다일까요? 아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백제의 역사는 10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앞으로 만날 새로운 유적과 유물들이 그 새로운 백제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늘 설렙니다.